세법상의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으로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자금을 그 용도나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개정 과목인 회계상의 가지급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으로는 거래 관행 및 영업 목적에 의한 발생, 법인 자본금에 대한 가장납입, 회계 처리상의 문제,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표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에 이러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법상의 불이익과 기타 불이익이 회사와 회사 임직원에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지급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가볍게 생각하는 회사 임직원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갚지 않고 회사를 정리하면 끝이다. 다른 개정 과목으로 대체해버리면 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법인의 세액공제 항목이 충분해 가지급금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들은 가지급금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인데요. 그럼 회사에 가지급금이 존재할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입금산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산입이란 회사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징수하고 동금액만큼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회사의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정이자 입금산입은 불필요한 기업가치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회사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까지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하고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손채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의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대손 처리한 금액만큼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넷째, 가지급금은 회사의 채권이지만 여러 기관들로부터 기업 신용평가 또는 자산평가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받게 되어 회사의 이자율을 상승시키거나 기업 진단 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시에는 정상적인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가치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추후 회사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섯째, 회사의 가지급금이 과다할 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며 여섯째, 회사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세법상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상속 추정재산에 해당하여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가지급금이 10억이 10년간 존재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총 증가분은 대략 다음과 같을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지급금이 효율적으로 정리되기 위한 사전 조건은 우선 세법이나 상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38%인 것을 감안할 때 정리 과정의 세부담이 최고 가지급금의 30%를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정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원천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의 보수, 즉 급여나 상여 또는 퇴직금으로 변제하거나 배당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변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재산 활용 방법입니다. 대표이사 보유의 주식, 여기서는 자기 주식 및 타회사 주식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주식을 회사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는 방법, 또는 그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그 부동산으로 변제하거나 그 부동산을 임대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법인의 주식으로 변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개인 소유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면 그 특허를 평가받아 특허권으로 변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대상자와 퇴직금의 대상자가 다른데 상계 처리하였다가 문제가 된 경우,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기업 신용평가 및 관련 사업에 문제가 된 경우, 자기 주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식의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문제가 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등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였지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급여, 배당 등을 올려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 경우, 탈법적 정리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주의사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가지급금 어떻게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실행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회사의 가지급금 규모와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2단계, 일시에 거액의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3단계, 가지급금 상환 및 소득세 부담을 고려한 장기적인 급여 정책 및 배당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4단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다입니다. 예, 이상과 같이 가지급금의 효율적 정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저의 설명을 듣고 회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